안녕하십니까. 오늘 스마트폰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 채널 접속 방법 PC 버전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빨간색 마우스 표시를 따라오세요. 바탕화면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 주세요. 크롬 브라우저가 없다면 네이버에서 크롬을 검색하여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9개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유튜브 앱을 눌러 유튜브에 접속해 주세요. 유튜브 메인 화면 상단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GI의 듀테크를 검색해 주세요. 검색 결과에 나오는 GI의 듀테크 채널의 로고 혹은 이름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을 눌러 실행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세요.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면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GI의 듀테크를 검색해 주세요. GI의 듀테크를 검색하셨다면 GI의 듀테크 채널의 로고 혹은 GI의 듀테크 이름을 눌러주세요. 즐겁고 유익한 정보화 교육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수아 선생님 카메라가 다시 한번 가끔 이렇게 접촉이 불량이 돼서 멈췄다 나타났다 합니다. 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폰 화면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잠금 화면 설정을 해볼 건데요. 네. 누군가가 내 스마트폰을 함부로 보는 게 싫어요. 나만의 비밀, 내 폰이니까 나만 보고 싶습니다. 네. 또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나 열어서 뭐 국제 통화를 한다든지 결제를 한다든지 그런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잠궈 놓는 거죠. 네. 그래서 방법을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숙지를 해 놓으실 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잠금 화면을 설정해 놓은 거를 본인이 잊으시면 서비스 센터에 가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공장에서 처음 출하된 상태로 초기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폰에 있던 모든 저장된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연락처에 보관된 여러분의 친구 연락처, 또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설치해 놓은 앱들,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태 표시줄을 내려주세요. 상태 표시줄을 내립니다. 상태 표시줄이라 그러면 이 위쪽 상단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내리면 제 거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거 여기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꽃무늬 모양의 톱니바퀴라고 하죠. 네, 이 버튼을 설정 버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 버튼을 찾아서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터치할까요? 네, 터치하면 네, 이렇게 설정 메뉴가 나오고요. 자, 이 메뉴를 이렇게 위로 서서히 밀어 올려 보셔요. 위로 이렇게 누르면서 밀어 올리면 자, 참고로 삼성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잠금 화면이라는 메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렇게 자물쇠 모양처럼 생겨 있는 메뉴입니다. 천천히 하셔요. 찾으셨나요? 터치, 톡 터치. 네, 그러면 일단은 아직은 누르진 마시고요. 설명만 좀 먼저 볼게요.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분 중에는 이미 패턴 잠금을 쓰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비밀 그거를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번호를 눌러서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밀어서 푼다 그랬죠. 그거는 드래그입니다. 드래그. 드래그.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가 여기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선생님은 드래그 방식이구나. 나는 그림을 그리는 패턴이구나. 자, 그런 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아래쪽으로 오시면 일단 화면 잠금 방식을 터치를 먼저 하고 내려갈게요. 화면 잠금 방식 터치. 네, 제가 좀 빨랐습니까? 여기 첫 번째 여기를 터치. 네, 그러면 자,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보실게요. 네, 요거는 드래그라고 하는 음, 밀어서 해제하는 방식이고요. 자, 이거는 패턴이라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설정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핀. 요거는 이제 보안 강도가 약간 높다고 하는데 이거는 따로 뭔가 본인 인증이 걸친 후에 뭔가 번호를 받는 거예요. 요거 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요즘 예전에는 숫자로만 4자리 이상을 눌러서 번호를 설정할 수 있었는데 예, 업데이트가 되면서 문자를 하나 해서 4자 이상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정 안함. 즉 잠금 화면을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거나 화면을 톡톡 건드리면 바로 홈화면이 나오게. 정말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으신 분들 있죠. 귀찮으신 분들은 설정 안함으로 해놓으시면 편해요. 그렇지만 아무나 다 여러분의 홈화면을 바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인식이라 그래가지고 생체 인식이 제 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없는 폰도 있을 수 있어요. 폰의 기종에 따라서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얼굴 인식
가능한 기능도 있고 지문 인식이 가능한 기능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으로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패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림 패턴을 여러분이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강조해 주세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네. 자, 그래서 패턴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턴 한번 들어가면, 자, 혹시 기존에 전에부터 패턴을 쓰고 계셨던 분은 한번 그리라고 나와요. 네, 그럼 그 전에 썼던 패턴을 한번 똑같이 그려주셔야지 재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패턴이 이렇게 패턴을 기존에 쓰고 계시던 패턴을 이렇게 여러분 지인이나 가족이 이렇게 막 봤어요. 그래서 그게 들켰어. 무슨 패턴인지 이렇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패턴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 주변 지인이 그 패턴을 알아버렸으면은 그거는 패턴 잠금의 의미가 없는 거죠. 바꿀 때. 그러니까 한번 그려주세요. 저는 없기 때문에 안 그릴 거고요. 이제 설정을 할 때 두 번을 똑같이 그려야 돼요. 두 번. 자, 저는 연습이니까 그냥 제일 쉬운 혹시 혹시 그 전에 디귿자 모양 형태를 쓰고 계셨던 분은 디귿자 쓰지 마세요. 디귿자 제일 쉬운 거라서. 저는 디귿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자, 한번 그렸으면 손을 놓으셔야 돼요. 한번 했죠? 그러면 밑에 계속이라는 한 번 더 그리라는 의미로 계속 버튼을 누르셔야 돼. 예, 계속 한 번 눌러주고 한 번 더 똑같이 눌러야 돼. 잠시만요. 여기서 지금 이 기능에서도 여기 이렇게 빨갛게 글자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정한 패턴을 꼭 기억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잊어버리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야 되고 데이터는 모두 삭제됩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되고 한 번 더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저 디귿이니까 똑같이 한 번 더 그릴게요. 자, 그릴 때까지는 손을 떼면 안 되고요.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다 그렸으면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똑같이 되면 이제 여기가 확인이라는 버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자,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무엇을 적는 부분이냐면 혹시 패턴이 기억이 안 날 때 여기다가 기억이 나게 힌트를 적으라는 건데요. 힌트. 그런데 이 힌트는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아까처럼 디귿 이렇게 힌트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밑에 힌트를 안 적겠다. 힌트를 적으신 분은 적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힌트를 안 적으실 분은 건너뛰기라는 걸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건너뛰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완료. 완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린 방식이 여기 보시면 패턴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패턴, 그림. 금방 이렇게 저는 디귿으로 했지만 어떤 분은 막 이렇게 Z 모양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별 모양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으로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어요.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연결하는 순서도 똑같아야 돼요. 거꾸로 그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껐다 켜볼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취소, 취소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서 까맣게 한번 꺼보셔요. 자, 그러면 화면을 톡톡 건드리거나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서 화면 보면 자, 이 화면은 잠금 화면이죠. 잠금 화면 빨리 안 누르면 사라져요. 자, 한번 살짝 밀면 자, 이렇게 잠금 해제 패턴을 그리세요. 이렇게 나타나요. 자, 혹시 저는 일부러 틀리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틀리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네, 안 열리죠.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는 순서부터 연결할 때까지 손을 놓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열립니다.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번에는 비밀번호는 번호로 하는 거 생략하고 설정 안함으로 고쳐볼게요. 설정 안함은 아까 여기 보시면 이런 잠금 화면 자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원 버튼을 톡 누르면 바로 홈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화면이 켜져 있어요. 자, 잠금 화면에 대한 설정은 순서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절대 본인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상태 표시줄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네, 톱니바퀴 모양 네, 설정이라고 합니다. 설정 네, 터치 자, 그리고 살짝 밀어 올리셔요. 그러면 네, 여기 그림으로 잠금 화면을 열쇠 모양처럼 생겼죠. 네, 요거 찾으셨나요? 터치 그리고 화면 잠금 방식 첫 번째 터치 그리고 저는 지금 보안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썼던 그 패턴을 한번 그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다른 사람이 절대 못 바꾸게 하기 위한 보안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그려주셔야 돼요. 저는 디귿자 모양이었고요. 네, 이렇게 그리면 화면이 다시 나타나죠. 번호는 영문자 하나 포함해서 숫자 섞어서 4개 이상 쓰셔야 돼요. 똑같이 2번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비밀번호가 처음 열 때 물어봐요. 그거 똑같이 하는 거고 이번에는 안함, 설정 안함, 잠금 화면을 안 쓰겠다는 얘기죠. 정말 다 귀찮을 때, 다 귀찮을 때 이걸로 해놓으시면은 편리하긴 해요. 또 그래서 설정 안함 들어갑니다. 설정 안함. 그러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리거나 번호를 누르는 거나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화면 잠금 방식을 설정 안 함으로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자, 꺼볼게요. 취소, 취소, 껐어요. 자, 옆에 전원 버튼 한번 눌러서 까맣게 해봐요. 켜볼까요? 자, 톡톡 이렇게 켜면 바로 홈이 나오죠. 너무 편하죠. 또 이거는 너무 간단해요. 자, 다시 옆구리 눌러서 껐어요. 까맣게.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거나 바탕화면, 홈화면을 톡톡 두 번, 톡톡 두 번 건드리면 바로 나오죠. 편하지만 아무나 톡톡 하면은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 바로 좀 보는 것,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다가 주머니에 넣고 또는 가방에 넣고 다니시다가 실수로 톡톡 하면 바로 홈이 열려버리고요. 또 터치하면 또 원하지 않는 통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은 그래도 드래그라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드래그. 그냥 밀어서 해제하게끔.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었을 때 손으로 밀지 않으면 안 열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 드래그로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패턴으로 쓰셨던 분은 패턴으로 설정하시고요. 비밀번호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비밀번호로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자, 여기 상태 표시줄을 내립니다. 내려요. 잠시만요. 자, 정확하게 이렇게 당겨서 내려주시면. 자, 톱니바퀴 설정. 자, 천천히요. 조심히 밀어 올리라는 거는 이렇게 톡 눌러시면서 톡 올리시지 마시고, 네, 부드럽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주신다는 거죠. 자, 잠금 화면 잠금 방식. 네, 그리고 드래그. 자, 드래그라는 뜻이 드래그, 밀다 이런 뜻이에요. 밀다. 그래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드래그 눌러주시면 바로 얘도 뭐 번호나 패턴처럼 입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잠금 방식이 드래그로 등록이 됩니다. 끝. 자, 취소. 자, 그리고 옆구리. 네, 스마트폰의 옆구리,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눌러서 껐다가 다시 전원 공급, 옆에 전원 버튼 한번 누르거나 화면을 톡톡 하면, 네, 잠금 화면을 나오죠. 네, 이걸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근데 제 폰은 이 잠금 화면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다이나믹 잠금 화면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림이 바뀌는데 혹시 여러분은 그림이 안 바뀌어도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밀면은 해제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이 잠금 화면을 설정하는 기능이 요즘 거의 90%의 국민이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10%에 해당하는 국민이에요. 저는 막 수업할 때 꺼지면 막 이렇게 잠금 풀어서 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안 쓰지만 거의 모든 분들은 잠금을 쓰죠. 지금 잠금 쓰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잠금과 관련된 기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패턴도 있고요. 비밀번호도 한번 해보시고 혹시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시간 되시는 분은 지문도 한번 해보세요. 지문. 여러분의 엄지손가락. 만약에 집게손가락 지문으로 등록하면 집게손가락으로 열어야 돼요. 엄지로 하면 왼쪽 엄지, 오른쪽 엄지 각자 별개입니다. 지문 등록을 오른쪽으로 했으면 열 때도 오른쪽 지문을 쓰셔야 되고요. 왼쪽 엄지로 했으면 왼쪽 엄지로 지문을 쓰셔야 돼요. 지문이 안 맞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지문이 당장 바뀔 리는 없겠지만 뭐 혹시 다치셔가지고 지문이 없어졌다, 화상을 입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 잠금 설정 이 시간에 해봤고요. 자, 여러분 좀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10분 쉬는 시간 드릴 거니까 10분 후에 제 목소리가 들리면 얼른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홈하면, 네, 네, 여러 가지 설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배경화면 사진 설정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쓰셨던 배경화면 1년, 2년 된 거라면 찰칵찰칵 찍어 놓은 사진으로 가족 사진이나 그런 걸로 변경해 보도록 하십시오. 네. 어, 기존에 찍어 놓은 사진으로 변경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갤러리에. 저기 있는 배경 그림으로 여러분이 찍어 놓은 사진으로 변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항상 같은 그런 사진이 아니라 네, 최근에 찍은 거 가족 사진 또는 여행하신 사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의 배경 그림이 갤러리에 없으시면 그 배경 그림은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리기가 힘들다는 거.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배경 그림 바꾸는 거를 해봅시다 하고 했는데 선생님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가서 보면 그분들 갤러리에 그 사진이 옛날에 사라지고 없어요. 실수로 지우셨거나 예전에 지우셨다면 그걸로 복원할 수 없으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배경 그림, 배경 사진이 갤러리에 보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절대 다시 바꾸시지 마세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 배경 사진만 쓰실 거예요? 그죠? 2년, 3년, 4년, 5년 새로운 걸로 새로 찍으신 걸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수화가 좀 안 맞아도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자, 일단은 빈 곳, 홈화면에 빈 곳을 조금 찾아주시고 꾹 눌렀다 떼시면 네, 아래에 왼쪽 배경 화면이라는 네모나게 그림 모양으로 되어 있죠.
찾으셨죠? 터치. 그러면 위쪽은 선생님 거랑 여러분 거랑 다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내 배경화면 서비스 이런 거 말고 갤러리. 여러분이 찰칵찰칵 찍어 놓으신 여러분이 보관하고 계시는 사진은 다 갤러리에 있죠. 네, 갤러리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폴더. 자, 지금 앨범 폴더로 되어 있으신데요. 요새 업데이트가 되면서 밑에 메뉴가 좀 달라졌습니다. 사진하고 그전에는 뭐 스토리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네. 아무튼 앨범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비디오, 스크린샷 뭐 이렇게 여러분이 컴퓨터로 치면은 폴더가 되고 있고 사진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시면 최근에 찍은 사진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찍어 놓으신 거는 카메라. 네, 들어가셔서 조심히 밀어 올리시면서 하나 고를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 건데 여러분이 보관하고 있는 갤러리 안에 동영상과 사진의 차이점 아시죠? 동영상은 이렇게 삼각형 재생 모양과 뭐 초수나 분수가 표시가 되고요. 이런 건 동영상이죠. 동영상은 홈화면에 설정이 힘들어요. 잠금 화면으로 설정이 들어가니까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 사진을 한 장 체크, 완료, 오른쪽 위에 완료, 홈 화면, 홈 화면, 잠금 화면과 홈 화면 두 개 다 설정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디에만? 홈 화면에만 설정을 할 겁니다. 홈 화면 터치. 그리고 맨 밑에 홈 화면의 설정을 터치. 홈 화면의 설정을 터치해 주세요. 끝. 취소. 뒤로 취소. 바뀌었죠? 홈 화면에 사진이 바뀌었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음, 조금 설명하면서 했으니까 다시 해볼까요? 한 번 더. 네. 맨날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자주자주 좀 바꿔서 쓰세요. 기분 전환도 되고, 3년 전에 거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죠? 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비나면을 꾹 밑에 배경 화면 터치 갤러리 터치 카메라 터치 하나 고르세요. 살짝 밀어 올리면서 툭 치지 마시고 살짝 밀어 올려서 하나 고르세요. 체크 완료.
홈 화면, 홈 화면의 설정, 맨 아래에 홈 화면의 설정, 끝, 취소, 취소, 바뀌어 있죠? 네. 저는 너무 밝은 화면이어서 여러분한테 앱이 잘 안 보이니까 얼른 좀 어두운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잘 보이시죠? 네. 자, 이제, 독스라는 곳을 볼 건데요. 독스. 우리말로는 닷, 닷. 어, 배가 정박을 하기 위해서는 쇠로 된 큰 닷을 내려서 배를 고정을 시키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고정된 아랫부분을 독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는 4개 있고요. 여러분은 5개 또는 뭐 3개 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네, 이 부분입니다. 독스. 이 부분은 4개, 5개, 3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다거나 자주 쓰는 거를 모아놓는 곳이에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는 빼버리면 좋겠고요. 카카오톡을 자주 쓰는데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쓰면 좋아요. 어, 더 자주 사용하는 앱을 모아놓은 곳이 독스. 네, 여기에 넣어서 쓰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안 쓰는 게 있어요. 안 쓰는 게 있다면 지워버리세요. 이제 앞으로 빼서 정리를 하세요. 네. 자, 저는 통화하는 거, 또 인터넷 네이버, 사진 보관하는 갤러리, 그리고 앱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거기에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거 중에 한 번도 안 쓰는데 여기에 빼는 거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거를 이 사이에다가 넣어서 쓰시면 좋아요. 사이에. 겹치지 않게. 여기 사이에. 겹치게 넣으면 안 돼요. 겹치게 되면 2개가 되고요. 또 안 쓰는 거는 또 밖으로 빼버리면 되고 또는 홈화면에 삭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 꾹 눌렀다 떼면 네, 네. 홈화면에 삭제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홈 화면에 삭제. 여러분 여기다 보시기에도 휴지통, 쓰레기통처럼 생겼죠. 우리 쓰레기통. 쓰레기통 모양은 삭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홈화면에서만 삭제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앱스에는 있습니다. 지워볼게요. 지웠어요. 없어졌죠. 그리고 없어지고 서로 간격을 맞추죠. 간격을 맞추죠.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 똑똑한 폰, 전화기니까. 그러면 자주 쓰는 거를 이제 넣어서 쓰시면 돼요. 자, 자주 쓰는 게 뭐가 있을까? 자, 먼저 앱 이동하는 방법의 원리를 먼저 좀 공부를, 숙지를 해볼까요? 앱을 이동, 옮기는 거를 얘기하죠.
옮기는 거. 우리 집에서도 물건이나 가구를 옮길 때 들어서 가잖아요. 들고 옮기잖아요. 그죠? 앱도 마찬가지예요. 드는 역할이 마우스, 손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가는 거를 네,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르면서 끌고 가져다 놓고 손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떼시는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겹쳐서 놓으시면 안 돼요. 다른 앱이랑 겹쳐서 놓으면 이게 폴더로 한 방으로 모아져 버려요. 아시겠죠? 포인트 겹쳐서 놓지 마시고 사이에다가 놓으시면 알아서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면 그 사이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넣는 방법은 여러분이 사이에 넣고 싶은 앱을 먼저 찾아요. 찾았어요? 그래서 얘를 꾹 누르고 눌렀을 때 위에 뭐가 나타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꾹 누른 채 밑으로 사이에 쏙 넣으세요. 그리고 손을 놓으세요. 됐죠? 어렵지 않죠? 아무튼 꾹 눌러서 홈화면을 삭제하거나 네, 네, 필요한 독스에 넣고 싶은 게 있다면 네, 독스에 넣고 싶은 게 있어. 앱 안에 있어. 앱스 안에 있다면 앱스로 들어가서 독스에 넣고 싶은 앱을 일단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그 앱을 꾹 눌러서 홈화면에 추가를 하세요. 꾹 눌러서 홈화면에 추가. 한 다음에 어, 가져다가 사이에 슉 넣으시면 돼요. 자, 4개죠. 4개. 자, 3개, 4개 차이가 있죠. 5개까지 돼요, 여러분. 5개. 하나 더 넣을게요. 이렇게 원하는 앱을 찾아서 들어갈 때까지 누르고 있는 손을 놓지 마세요. 놓지 말고 들어갈 때까지 손을 겹치게 하지 마시고 자, 손을 거기다가 됐으면 떼시면 돼요. 5개 됐죠. 5개.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이렇게 홈화면으로 가져갔다가 이 사이에다가 놓으려고 하면 사이가 안 벌어져요. 왜냐면 맥시멈으로 5개가 다 찼거든요.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네, 원이 그어져 버려요. 자, 그거는 합쳐지겠다, 합방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놔버리면 이렇게 폴더가 이걸 폴더라 그래요. 폴더에 하나로 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면 다시 빼고 싶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2개 중에 하나를 밖으로 빼면 돼요. 네, 하나 빼세요. 쭉 밖으로 빼면 돼요. 그리고 빼서 그냥 원하는 위치 아무 데나 놓으시고 보면 아래는 덕스에는 알아서 폴더는 사라지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혼자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죠.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똑똑해서 넣었다 뺐다 하면 알아서 폴더가 생겼다가 빼면 알아서 폴더가 없어집니다. 독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젯을 알아볼게요. 위젯. 다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가 거의 90% 영어죠. 어쩔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죠? 영어는 아니 컴퓨터와 스마트폰. 우리 태권도는 올림픽에서 우리말로 경기를 진행하잖아요. 우리가 종주국이기 때문에. 근데 컴퓨터랑 스마트폰은 네,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의 90% 이상이 영어죠, 영어. 그런데
한글로 번역을 한 것도 있는데 한계가 있죠, 한계. 뭐 폴더를 방이라고 뭐 번역을 한다거나 뭐 이런 한계가 좀 있어서 영어 용어도 여러분이 좀 눈에 귀에 안 들리니까 귀는 안 들리니까 좀 익혀 놓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젯. 자, 위젯이라는 것은 네, 위젯이라는 거는 네, 홈화면에서 곧바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홈화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화면에 있는 앱은 홈화면에 있는 앱은 한 번은 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위젯은 이미 열려져 있어요. 날씨가 이렇게 날씨가 이미 열려져 있어요. 온도를 볼 수 있게.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도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오늘 기온은 어떤가? 네,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상태를 위젯이라고 해요. 앱은 한번 터치를 해야지 뭔가 열리잖아요. 물론 위젯도 한번 터치하면 세부적인 설정들이 더 나오기는 하지만 열려진 상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위젯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기존에 위젯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 이 중앙쯤에 뭐 검색하는 위젯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번도 안 쓰시면서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거를 놔두고 쓰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우세요, 이제. 자, 여러분 지우는 거 뭐였어요? 지우는 거 무조건 꾹 눌러서. 그죠? 한 번도 안 썼던 것들 지우는 거죠. 자, 지워보세요. 꾹 저는 위에 거 지울게요. 꾹 눌러. 터치 가볍게 터치하면 실행이 돼 버리니까 꾹 눌러서 네. 홈 화면에 삭제. 홈 화면에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터치. 지우셨죠? 네. 자,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네, 위젯 만드는 방법을 천천히 순서를 적어 드려도 되는데 자, 위젯은 위에가 공간이 필요해요. 어, 즉 위가 앱이 자리를 이렇게 위쪽에 차지를 하고 있다면 자, 우리 이동하는 원리 배우셨잖아요. 누르면서 밑으로 쭉 옮겨주세요. 네, 밑으로 쭉 옮겨주세요. 그래서 공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젯이 종류에 따라서는 뭐 3 곱하기 1, 뭐 3 곱하기 2, 4 곱하기 1 이런 이렇게 너비와 높이의 공간, 사용 공간이 정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여유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빈화면. 빈 곳 있죠? 빈 곳, 빈 곳을 어, 홈화면 빈 곳을 꾹 눌렀다가 떼주세요. 네, 빈 화면을 꾹 눌렀다가 떼면 아래를 쳐다보세요. 아래를 쳐다보시면 세 번째 위젯, 위젯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터치. 그러면 이제 찾을 겁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서 찾으세요. 뭘 찾자면 날씨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시는데요. 날씨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구입을 할 때 기본으로 다 설치되어 있는 앱이어서 다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아마 천천히 찾아보세요.
물론 다른 거로 연습하셔도 돼요. 자, 밀면서 찼어요. 자, 앞에 있었는데 제가 뒤로 가면서 찾았어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를 보시면 앱 옆에 숫자가 뭐 2, 3, 5 이렇게 표시된 게 있을 거예요. 자, 이 숫자의 의미는 이 앱에서 위젯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스타일이 2개, 3개, 5개라는 거예요. 뭐, 4 곱하기 1 사이즈 또는 3 곱하기 1 사이즈 또는 3 곱하기 3 사이즈 이런 사이즈의 개수를 제공하는 사이즈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안 붙어 있는 거는 한 가지만 제공을 하는 거고,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 거는 한번 터치해서 그 종류 중에 골라 주셔야 돼요. 터치. 그런 다음에 3 곱하기 1 이렇게 표시된 거는 가로로 한 칸, 두 칸, 세 칸, 세로로 한 칸. 이 너비의 사이즈의 위젯이 만들어질 거라 이런 뜻이고요. 네. 4 곱하기 1은 하나, 둘, 셋, 네 칸의 1행을 쓰겠다 이런 모양이에요. 4열이면 거의 왼쪽 오른쪽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냥 취향대로 고르시는 거예요. 어, 저는 3 곱하기 1로 이용을 해볼 건데 네, 이제 얘를 터치하지 마시고요. 네, 꾹 눌러서 홈에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꾹 눌러주세요. 손 놓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을 때까지 손 놓지 마시고 여기 좋겠다 그러면 손을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씨는 여러분 스마트폰과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거를 설정해서 그 지역의 온도를 표시해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온 분은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안 나온 분은 이미 위치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온 분들은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 무슨 동이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봉천동이 나와서 봉천 지역은 꼭 하나 고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배경에 따라서 색깔을 추천을 하는데요. 네, 고르시면 돼요. 밝은 배경이면 어두운 색, 어두운 배경이면 밝은 색 글자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뒤로 취소 그러면 날씨 보이시죠? 자, 이 날씨는 뭐 업데이트가 1분 내지 5분 또는 10분 간격으로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요. 자동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그란 화살표 모양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다시 현재 실시간의 온도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은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추워졌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위젯, 위젯 이용을 해봤습니다. 뭐 순서 안 적어도 잘 되실 것 같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네, 이렇게 온도 확인하는 거 그런 것도 이용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앱스 화면에서 홈 화면에 앱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앱인데 홈에 없어요. 그러면 자, X 버튼 또는 화면을 위로 밀면 나타나죠? 네, 가서 찾으세요. 내가 자주 사용할 앱을 찾는데 자, 이 앱을 찾아보세요. 앞으로 자주 쓰실 거예요. 앞으로 수업할 때 굉장히 자주 쓸 거니까 이 앱을 찾아서 홈화면에 추가시킬게. 동그란 배경에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플레이 스토어라는 앱이에요.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네, 자, 요 앱을 찾았으면은 앱스 화면의 개수가 밑에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의 첫 번째 화면에 이 플레이 스토어라는 앱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요거를 홈화면으로 추가해 볼게요. 꾹 누르세요. 그러면 홈화면에 추가라는 보이시죠? 얘를 터치, 터치. 그러면 터치를 하고 나면 어, 요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바로 안 가요. 이 스마트폰이 어딘가 빈 화면, 보통은 거의 끝부분에다가 갖다 놓는데요. 끝부분에 얘를 갖다 놔요. 근데 끝에 있으면 우리가 찾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다가 갖다 놓는 게 좋은데 맨 앞으로 갖다 놓을 때는 선생님 화면에 딱 붙었는데요. 더 이상 안 못 갈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얘를 잡고서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계속 밀쳐요. 치대요. 밀치면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갈 때는 손을 놓지 마시고 계속 누르고 계속 있으면서 계속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밀면은 페이지가 쪽이 옮겨져요. 자, 해볼까요? 이렇게 왼쪽으로, 왼쪽, 벽에다가 밀듯이 계속 밀어요. 손 놓지 마시고. 자, 해볼게요. 예, 꾹 누르고 밀니다. 밀어요. 밀면 넘어가요. 넘어가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가 있으면 손을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자, 다시 오른쪽으로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꾹 밀어서 오른쪽으로 꾹 계속 넘어가요. 놓지 마세요. 놓지 말고 꾹 밀어서 오른쪽 화면에 원하는 자리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